푸른 초록 세상. 숲은 도시의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죠. 숲이 만들어내는 좋은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길덕한 씨 부부. 이 숲의 주인장입니다. 인생의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런 향긋한 숲길만 있다면 이미 성공한 삶이겠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다 내음과 숲의 향기가 묘하게 어우러지는 이곳. 부부가 아침을 여는 곳은 다름 아닌 숲입니다. 햇살을 마주하고 향긋한 차 한 잔. 새소리 봐. 숲에서 들려주는 자연의 리듬에 잠시 몸을 맡깁니다. 멋진 피크닉 하고 있네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 뭐 이른 아침에 좀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숲에서 나오는 이 바람, 그다음에 새소리, 그다음에 아침 햇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힐링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볼까 말까한 우리네 일상. 가만히 바라보니 하늘이 이렇게 예뻤나요? 잔디 침대에 누워 이슬 맺힌 풀잎 냄새를 맡노라면 아무것도 급할 게 없습니다. 이 새벽 공기를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이렇게 매일같이 마실 수 있다는 자체가 웬 호사냐고요? 사실 이렇게 쉬는 일이 길덕한 씨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로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일까? 또는 여기 걸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누우면 어떤 느낌이 들까?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태 체크도 되고 저희들 또 건강도 챙기고 또 이렇게 막 새소리, 바람소리 듣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는 산림 테라피스트이자 숲 해설사. 3,500여 평에 달하는 거대한 숲. 그가 20여 년을 공들여온 야심작입니다. 그러니까 숲이 직장인 남자. 늘 맨발로 근무를 하죠. 누구라도 이 숲에 올 때에는 안방처럼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물론 맨발로 걸어도 될 만큼 숲길 관리는 철저히 한다는군요. 이렇게 맨발로다 이렇게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해방감을 느낍니다.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고 뭐랄까 뭐 마치 어디 굴레를 벗어난 듯한 정말 그 편안한 그 자유인이라 그러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흔히 숲 냄새로 알고 있는 피톤치드는 편백나무가 가장 많이 뿜어낸다고 합니다. 숲속의 공기를 맑게 해줄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그러죠? 통영에 스킨스쿠버로 좀 많이 이렇게 왔었어요.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이 통영이 경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거기다 또 내가 또 이런 뭐 아토피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좀 피부나 이런 데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거든. 이제 숲을 우연히 이제 이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숲이 뭐냐면 그 키위 농장이었어요. 키위 농장인데 중간중간 이제 편백나무들이 이제 좀 있었고 와서 키위 농장에서 좀 이렇게 보고 뭐 편백나무 좀 만지고 뭐 이파리도 따서 좀 뭐 그때만 해도 편백나무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잘라 버리기도 하고 자꾸 이제 만졌지 뽑아 버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좀 피부가 좀 많이 진정되는 거를 느끼겠더라고. 아 여기 환경이 좋아서 그렇구나.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어찌됐든 이 환경 좋은 곳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의 숲 가꾸기. 숲은 그를 다시 숨쉬게 했고 삶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씨를 받아 묘목도 키울 정도니까요. 묘목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 입맛에 맞게 키우고 있어요. 요즘 뭐 사실은 묘목들을 편백나무 묘목들을 이렇게 돈 주고 살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제 입맛에 맞는 묘목이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형태로다가 내가 키우고 싶은 형태로다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자기가 직접 씨앗을 붓고 또 이렇게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워 나가야지만 이 숲길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아주 좋은 그 나무들이 자라게 되죠. 볕 좋은 날 또 한 그루의 편백나무가 이 숲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때요? 나무 이렇게 심어보니까는 나무 한 그루 심기 정말 쉽죠. 이 호미 하나로 다 뚝딱뚝딱 몇 분 안 걸리는 거예요. 보기엔 수월해 보이지만 씨앗부터 싹을 틔우고 묘목이 되기까지 들여야 하는 그 정성은 농부 못지 않습니다. 지금 요 나무는 씨앗부터 제가 심은 거거든요. 씨앗부터 지금 4년째 자라가지고 지금 5살째가 이제 돼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년 정도를 내 손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화분에서 자라다가 포트에서 자라다가 이렇게 이제 내가 심고자 하는 위치에 딱 갖다 심어놓고 나면 정말 뿌듯하죠. 내 새끼 하나 어디 출가시킨 것처럼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얘가 얼마나 잘 자라주겠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심은 거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선이 일로 가요. 지나가다가 얘가 혹시 어디 아프지 않나, 응? 어디 병 걸리지 않나, 나무가 잘 자라고 있나 이렇게 계속 시선을 주고 뿌듯하죠. 뿌듯해. 식물 테라피 연구를 위해 마련한 화원. 식물은 향기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제각각 다른 향만큼 우리에게 주는 휴식의 만족도 다르다고 여기는 덕한 씨. 요건 바나나 나무. 마치 뭐 외국에 온 듯한 느낌 들죠? 이렇게 바나나 나무.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꽃이 살살 피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카라. 이쪽에 요 나무들이 이제 커피나무입니다. 요거 커피나무들이 지금 이제 그 야외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재밌는 식물도 있습니다. 향긋한 풀냄새가 나는 신발. 우리의 발도 자연 속에서 편안해졌으면 하는 덕한 씨의 마음이 담긴 작품입니다. 그냥 뭐 등산하나 운동하냐 벗어버리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 벗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마침 저기 뭐야 새로 살 때도 됐기도 했지만 그냥 맨발로다 그냥 집에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심어 놓다 보니까는 어떤 집은 아예 집에서 못 쓰는 신발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신발에다 이렇게 예쁘게 심어서 이렇게 놔두면 또 그분한테 이렇게 신발을 주고 가면 또 제가 드리기도 하고. 네, 맨발의 해방감을 알게 해준 답례일까요? 신발을 두고 간 사람들은 희한하게 제 신발을 찾아 꼭 한 번은 더 들린다 하니 재미있는 인연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이런 얘기하면 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선이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그냥 뭐 고민도 일단은 절반으로 확 줄고 특히 또 이제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냥 뭐를 해도 자신이 있고 또 재밌고 사람들한테 대하는 자체가 그냥 나부터도 굉장히 상냥해지고 즐거워지고 대하니까는 반갑게 대해주니까 또 저를 보는 사람들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뭐 여러모로 일단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른 아침 긴 톱밥길을 만들어가는 덕한 씨. 직접 만든 유기농 효소를 뿌려 잘 발효시킨 편백나무 톱밥입니다. 맨발로 숲을 걷기만 해도 개운해지는 마법. 바로 이 톱밥에서 나온다는군요. 이렇게 맨발로다 다니는 이 맨발 체험로에다 톱밥을 뿌리게 되면 이 톱밥에서도 이 편백나무의 피톤치드가 강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 피톤치드뿐만이 아니라 여기 밟게 되면은 이 촉감이 마치 우리 뭐 구름을 밟는다 할까? 그렇듯이 스폰지를 밟듯이 발바닥도 굉장히 편하지만 이 밟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아토피라는 말도 없었던 시절 무좀약까지 발라봤다는 덕한 씨가 만든 치유의 숲길. 이제는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한 꽃길이기도 합니다. 숲에 울리는 느닷없는 이 소리. 자식같이 아끼는 나무를 글쎄 왜 베어내는 걸까요? 이 자연도 우리 인간 세계와 똑같아요. 이 젊은 편백나무들은 이 숲속에서 숲의 에너지인 그 피톤치드를 활발하게 뿜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한 20살, 25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또 그 나무들은 더 큰 역할을 위해서 그 자리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다시 내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화장품 원료를 만든다든가 또 목재로 쓰여진다든가, 그래갖고 더 큰 역할을 위해서 또 이 자리를 다른 친구한테 내주는 겁니다. 군락을 이루는 녹음무성한 편백나무. 속간에 줘야 성장에 필요한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요. 피톤치드가 강력한 숲에는 또 모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숲의 단골 손님 역시 아이들, 게다가 통영을 찾는 외국인들도 꼭 한 번은 들리고 갈 명소가 됐습니다. 기분 좋은 발걸음,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 숲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표정이 다릅니다. 조급한 우리의 심박수를 나무의 느릿한 숨소리에 맞춰보는 아이들. Well, on the path, it's nice and cold, and you feel comfortable. Also, because there's rocks on the side, you also feel like they give you a massage on the way. So I like it here. And also trees, it gives you like, even though there's mats under there, it feels like it's nature. And I tried to eat the leaves here. It didn't, I was surprised that you have to eat it, but I did like it. 초록쉼터를 운영하면서 이거 뒤에 거 덤으로 따야지. 얻는 이 아래 것들이 거 닦아? 많아졌습니다. 아래 게 큰가? 하면서 따는 것 좀 갖고 올게. 편백나무와 환상의 호흡을 이루고 있는 녹차 굴락. 새순이 올라올 때마다 따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차도 끓여 먹지만 여기 어린 숯은 나물로도 먹어도 돼요. 우리 농장에 먹을 거 많아요. 두릅도 있고 두릅도 있고 머위도 있고 우리 먹을 거는 다 있어요. 숲길 넘어 두릅을 따기 위해 고안한 도구. 그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감 딸 때 쓰는 따개네요. 네. 다 먹을 거야 그냥. 자연은 특별히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숲이 만들어준 보너스. 벌써 배고픈데? 살짝 서리를 하는 즐거움. 우리 저녁장 보지 말고 그냥 이걸로다가 비빔밥 해 먹자. 숲의 요정이 내준 보석들. 제법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산나물입니다. 제피, 쌈박이,
이거는 화살나무. 화살나무 많죠. 도둑, 애기 도둑. 찬란한 초록색이 어찌 이리 식욕을 돋게 할까요? 공짜로 창거리도 얻었고 덕한 씨도 하루를 마감합니다. 숲도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이죠. 가십시다. 여기에 이제 그 요렇게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저희들이 여기서 뭐 먹거나 또는 이렇게 뭐 음식을 해 먹거나 여기서 잠을 자게 되면 이 음식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파리나 모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은 또 집에 가서 잡니다. 큰 당산나무 사이로 자리한 부부의 집. 숲은 벗어났지만 부부는 숲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왔습니다. 이곳에 내려온 뒤로 늘 이렇게 편백밥을 해서 먹는다는군요. 이파리를 넣고 편백밥을 하면 향긋한 그 편백 향이 나면서 밥맛이 좋아요. 피톤치드 밥. 피톤치드를 마시고 먹고 하다 보니 갱년기도 모르고 지났고 잔병치레 안에 약값도 벌었답니다. 오늘 메뉴는 녹차 한 잎으로 부친 부침개에 자글자글 짜박 된장까지 도망간 입맛도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도시에 살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건데 사서 먹으려면 너무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해요. 근데 농장에 여기 하니까 이렇게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런 게 행복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픈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낯선 이곳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윤영순 씨. 이제는 영순 씨가 더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로 와서 낯선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사기 힘들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또 몇 년 살다 보니까 정들으니까 뭐 고향보다 더 사람들도 좋고. 잘 왔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 살참 잘 왔다. 열심히 살고 건강해지고. 온통 초록 반찬, 소반 위에 숲이 가득합니다. 모르겠죠. 하산후 맞이하는 만찬, 된장에 쓱쓱 비벼 얼른 한 입. 기가 막히죠. 예. 주로 먹어요. 봄나물 하나에 된장 찍으면 해도 먹으면 맛있어요. 숲에 빠져 살면서 자연히 채식주의자가 됐다는 부부. 그렇죠. 도시 생활할 때는 뭐 거의 나가서 사 먹을 때도 많고 거의 뭐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또 술도 많이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건강이 완전 최악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통영에 이렇게 내려와서 직접 농사도 짓고 또 직접 여러 가지 이렇게 따서 직접 이렇게 저녁을 먹으니까 아무튼 밥맛도 좋고 첫째는 또 우리가 그 직접 따서 먹는 그 재미가 또 보통 재미가 아니거든요. 매일 푸른 기운을 보충하니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소리도 곧잘 듣는답니다. 짜박된장. 짜박된장 쓴바귀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맛있는데. 좋은데. 어? 아주 좋아? 부부 금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지러? 발바닥 자극을 해주면 이게 발끝 모세혈관까지. 간지러? 아이고 그래도 마누라 발이 당신 발이 고생한 것 같지 않아? 고생한 발 같지가 않은데? 응? 발이 아주 뭐 이렇게 공주발 같아. 보들보들하니 아가씨 발 같이 고와. 어? 질투나는데? 숲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목석 같았던 남편이 이곳에 와서 감성결이 고와졌죠.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아이고 자주 해줘야 되겠네.
응? 아무튼 고생 많았어. 응? 고생 많았고 그래도 또 보람이 있잖아. 부부의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제2의 신혼을 누리고 있다는 덕한 씨 부부. 아, 향도 나머지 좋고. 인생은 고생한 너무 아내를 좋지. 위해 마음을 감는 시간이라 편안하다. 여깁니다. 뒤로 기대. 이렇게. 자, 서로의 가장 아프고 낮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힐링 부부. 자연이 한 수 가르쳐주는 긍정의 태도입니다. 정말 마음이 편안해진다. 첫째는 이 편백의 그 피톤치드 향 때문에 그 심신이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잠이 쏙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마 요때가 또 다른 하나의 그 완벽한 쉼 중에 하나가 요때죠. 잘 쉬어주는 것은 내일의 더 큰 열정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되겠죠. 지독한 가뭄 뒤에 오는 단비. 물기를 머금은 숲은 더욱 싱그럽습니다. 비온 뒤라 그런지 여린 편백잎도 쑥쑥 세상을 향해 기지개를 켜네요. 아, 요거는 이제 그 편백나무의 어린 잎을 가지고 편백 차도 만들고 편백 기름도 짜내려고 이렇게 어린 잎을 따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붉은 열매는 베개를 만들고 나무로는 가구도 만들고요. 봄에는 새순으로 차도 만들고 기름도 만든답니다. 씻어 물기를 뺀 이파리를 송송 썰어 뜨거운 가마솥에 덮어냅니다. 저도 편백차 만드는 건 처음 보는데 녹차랑 별반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이 편백차의 이 큐티클즈를 완전히 벗겨내려면 최소한 녹차는 구중구포하듯이 이 편백차는 보통 한 20중 20호 정도 이렇게 해야지만 이 큐티클질이 완전히 벗겨져요. 그래서 녹차 만드는 과정보다 이 편백차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시간이 한 2배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한지 위에 꾸덕꾸덕 말렸다가 다시 덮기를 여러 차례. 이 과정에서 자연히 차맛도 숙성된다고 합니다. 덕한 씨가 이렇게 편백에 푹 빠지게 된 데에는 사실 운명 같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그냥 그 아토피 때문에 그냥 확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로 옆에 그 사무실에서 한 분이 이 편백나무 이 피톤치드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이 있어요. 플로피 디스켓을 한 4, 50장 될 거야. 이만큼을 주더라고. 그걸 받아가지고서 첫 장을 집어넣고 열어보는데 40장을 다 볼 때까지 눈을 못 띄었어. 맞아. 내가 농장 가서 쟤네들을 뽑고 그랬을 땐 진짜 진정되는 느낌이 있었어. 그게 막 같이 연상이 돼버리니까 말 그대로 플로피 디스켓 40장을 볼 동안 그냥 푹 빠져서 밤새도록 앉아서 그걸 본 거야. 보고서 바로 내려왔지. 거기 보니까 기름 짜는 방법도 있고 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재래식으로 막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 그걸 짜가지고 정말 내가 발라봤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횡재한 거였죠. 신기하게도 아토피와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맑은 찬물이 사람 몸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덕한 씨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내 집 마냥 편하게 꿀맛 같은 단잠에 빠진 사람들.
피톤치드 공기가 가득한 밤, 숲속에 누운 것처럼 맑고 편안해집니다. 편백나무 숲속의 공기를 용기에 담을 수는 없을까? 그런 황당한 생각으로 고안한 이 숲속의 특별한 힐링 공간. 도시에서 그 오염된 환경 속에서 이 공기를 가지고 정화를 시킨다면 도시에는 큰 상품성이고 시골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중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도시인들에게는 대단한 상품성이라고 홍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골칫거리가 된 세상. 자연을 가꾸며 동시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치유 농업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덕환 씨의 숲 얘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농업의 어떤 치유적인 부분을 접목을 했을 때 농업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현재 어떤 그 질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만 있다면 숲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궁무진합니다. 때로는 자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 그 순간부터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오곤 하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숲 사업. 와 여기 봐 여기 와 빨리 와봐요 빨리. 새알이 있어요. 어디? 여기 봐 너무 조그매. 숲 속에 내린 축복. 숨 쉴 곳. 이 쉼에 대한 철학은 그 바로 그런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즉 뭐냐면 사람들이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잠시의 우리 식물로다 보면 마디라고 보면 돼요. 그냥 마디는 이렇게 보기에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기 위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마디를 주는 것, 그리고 또 약간의 내면의 것을 버리고 약간의 공간을 갖고 있는 것. 저는 쉼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마디와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껑충. 그 초록길 저편에 웃고 있는 그가 서 있습니다.